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브랜드는 망하고 어떤 브랜드는 한철 잘 되다가 망하고 어떤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잘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100% 망합니다. 패션 브랜드가 잘 되기 위해서 또는 패션 브랜드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밸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브랜드 밸류가 있고 휴먼 밸류가 있고 프로덕트 밸류가 있어요. 이거 세 개가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브랜드가 잘 되냐 못 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밸류고 가치입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밸류. 브랜드 밸류가 뭐냐? 브랜드 자체에 힘을 갖고 있는 거를 브랜드 밸류라고 해요. 어떤 브랜드가 브랜드 밸류를 갖고 있으면은 이 브랜드는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디자인을 만들더라도 제품을 고객들이 구매를 하게 돼요. 이해가 됐죠? 브랜드 자체가 힘이 있는 경우를 브랜드 밸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휴먼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디자이너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브랜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를 휴먼 밸류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예요. 예를 들면은 100만 유튜버가 어떤 제품을 만든대. 근데 그 제품에 자기 막 유튜브 이름을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10,000개를 팔어.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휴먼 밸류가 가진 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앙드레 김 선생님이 갑자기 내가 스트릿 브랜드를 만들 거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구매도 할 거고, 그게 바로 휴먼 밸류입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덕트 밸류예요. 상품의 가치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제품의 퀄리티, 제품의 디자인, 제품의 가격, 이게 바로 프로덕트 밸류입니다. 제품이 너무 이쁘거나 정말 뭐 퀄리티는 좋은데 저렴하거나 아니면 뭐 어나더 퀄리티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옷 상품성에 대한 밸류를 프로덕트 밸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밸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밸류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정말 잘 성장하는데, 이 각각의 밸류를 장점으로 높여도 브랜드는 성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치는 각각 서로가 공존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밸류가 있는 브랜드는 결국에는 브랜드 밸류가 높아져요. 예를 들면 100만 유튜버가 만든 브랜드는 브랜드 밸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휴먼 밸류가 없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이 높아진다는 거죠. 브랜드 밸류가. 반대로 브랜드 밸류가 높아진다면은, 이 브랜드가 네이밍이 있는 브랜드에서 운영하고 대표님이라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됐죠? 반대로 또 다른 예시로는 프로덕트 밸류, 쉽게 말하면 이 상품이 너무 좋아, 말도 안 됐으면 2023년 FW 시즌에 대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프로덕트 밸류에 의해서 브랜드 밸류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작년인가 뭐 재작년인가 뭐 롱패딩이 엄청 히트를 쳤잖아요. 그 상품으로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떡상을 했어요. 그게 바로 프로덕트 밸류에 의해서 브랜드 밸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밸류 중에 내가 갖고 있는 특장점은 뭐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나는 어떤 밸류를 먼저 높일 것이냐를 전략을 짜서 움직여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브랜드를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초점을 맞춰서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브랜드 가치를 나는 높이겠다라고 할 때는 뭐 제품을 좋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브랜드 밸류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거죠. 내 브랜드가 상품이 없고 내가 내 스스로가 인플루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컨텐츠 발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키운다던가 유튜브를 키운다던가 블로그를 한다던가, 그 안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서 나만의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컨텐츠의 어떤 양질의 정보는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내 브랜드의 가치와 내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해줄 만한,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밸류를 높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휴먼 밸류. 말 그대로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동시에 브랜드를 운영하는 방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볼란테라는 브랜드도 대표님이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향이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브랜드 밸류가 높아진 케이스가 있고요. 또 손흥민이 노스7이라는 브랜드를 냈잖아요. 그것도 휴먼 밸류를 높인 다음에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덕트 밸류예요. 대박이 난 어떤 상품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마르디 맥크르디의 어떤 꽃 패턴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나는 그 제품 반팔티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마르디 맥크르디라는 브랜드가 엄청난 밸류를 점프를 했죠. 그래서 제품 자체의 질을 굉장히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99.9%의 초기 브랜드들, 그리고 망하는 브랜드들 특징은 모두 다 프로덕트 밸류만 집중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잘 만들면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브랜드가 잘 될 거고 잘 판매가 될 거야. 정말 이 제품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밸류를 갖게 된다면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집중하는 영역이 이 프로덕트 밸류에서도 크게 세부 카테고리로 나누면 디자인 밸류가 있고요, 퀄리티 밸류가 있고요, 가격 밸류가 있어요, 프라이스 밸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프라이스 밸류에 집중을 해요. 정말 중요한 영역들이 세 가지 영역이 있고 그 세 가지 영역에서도 또 작은 영역에 가격 밸류가 있는데 가장 낮은 영역에 있는 이 가격 밸류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낮출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500원이라도 싸게 만들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정말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이 영역은 굉장히 브랜드가 잘 되는 요소 중에 굉장히 작은 요소인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 나머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내가 한 달에 제품을 30개도 못 파는데 뭐 100개도 못 파는데 어떻게 하면 제품 1000원 더 싸게 만들 수 있을까? 한 달에 100개 파는데 1000원 낮춘다?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 1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만원 낮추려고 여러분들이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거기다 할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천 시간을 투입해서 브랜드 밸류를 빠르게 높일 수 있고 휴먼 밸류를 빠르게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10만원, 한 달에 10만원, 5만원 더 벌려고 나머지 가치를 하나도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브랜드가 망하고 망가지는 거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가율 되게 중요한데 이 원가율만 잡아서 뭐하냐 이거예요. 초반에는 원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의 원가율은 나중에 개선이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많이 만들고 많이 팔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개선을 할 수 있고 나중에 타협점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잘 팔아야 돼요. 내가 좀 마진이 덜 남더라도 잘 팔면서 제품을 많이 회전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프라이스 밸류는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데 프라이스 밸류만 높이려다 보니까 제품을 판매 못하게 되고 브랜드 밸류 못 높이고 휴먼 밸류 못 높이고 안 팔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브랜드 밸류가 높은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잘 팔려요. 티셔츠를 만들든 바람막이를 만들든 아니면 가방을 만들든 잘 팔립니다. 휴먼 밸류가 높은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이 휴먼이 이 브랜드와 연계가 되면서 제품을 같이 콜아웃을 해줄 때 제품이 잘 팔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프로덕트 밸류가 높은 브랜드는 이 상품에 어떤 정말 남들과 비교도 못할 만큼의 밸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덕트 밸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반팔을 만들었어. 근데 내 반팔을 꼭 나한테 사야 돼? 아니에요. 다른 브랜드들 대체제가 너무 많다니까? 그들보다 여러분들 프로덕트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뛰어나?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의 디자인과 어떤 제품의 퀄리티나 금액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소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은 프로덕트 밸류는 크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아니면 세상에 우영미나 뭐 이런 잘 나가는 브랜드보다 디자인을 잘해?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경쟁력이 또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초기의 브랜드가 이 세 개의 밸류 중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 상품이 말도 안 되게 좋아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 밸류가 높아지면서 동시에 내 상품 밸류를 끌어올려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브랜드가 만든 제품은 믿을만해. 이 브랜드가 만드는 제품은 이래서 구매를 해야 돼 라는 방식이 돼야지, 우리 제품은 구구절절 남들보다 좋아요, 아니에요. 모든 고객들은 이제 모든 제품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거를 알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무신사만 들어가도 너무나 많은 대체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게 가장 빠르게 제품을 판매하고 가장 빠르게 내 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티셔츠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티셔츠의 원가를 잡아야 된다, 티셔츠의 핏감을 막 1cm를 더 막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티셔츠에 뭐 이 뭔가 로고 퀄리티를 노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제가 너무 많어.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브랜드와 여러분들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와 여러분들보다 퀄리티 높은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못하면서 그걸로 싸움을 하려고. 우사인 볼트가 있는데 나는 우사인 볼트랑 달리기 싸움 하겠다 이거야. 우사인 볼트랑 싸우려면 달리기로 싸울 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 싸워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인지하고 브랜드를 운영을 해야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거를 인지 안 하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어. 그래서 정말 브랜드가 잘 되는 다양한 요소 중에 원가율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정작 판매는 한 달에 100개도 못해. 그러면은 원가율 낮춰가지고 몇백원, 뭐 1000원, 1500원 낮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10만원도 안 돼. 잘 고민해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특장점과 단계가 뭔지를 고민을 하고 어떤 밸류를 높여야 되는지를 그 적재적소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 근데 이거를 안 한단 말이야. 너무 답답해. 그리고 안 된대, 안 팔린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 메타인지를 높여가지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게 급하게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기억 못하고 이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면은 망해요. 망해. 99.9% 망합니다. 망하는 브랜드들 다 이거야.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좀 날것으로 찍었는데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꼭 브랜드를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